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스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각 개인 조립을 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마도 케이스랑 그리고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부분일 거예요. 일단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제대로 연결을 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메모리 꼽고 뭐 그래픽카드 꼽고 이런 것들은 의외로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이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부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케이스를 구매하시면 케이스마다 케이블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게 지금 워낙에 커서 제대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팬이 있고요. 팬이 있기 때문에 팬 전용 케이블이 또 이렇게 있고요. 전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따로 전원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 앞에 제가 이제 LED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LED가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두 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팬이에요. 또 앞에도 팬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팬에 돌아가는 거라서 일반 케이스에는 요게 전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구매하시면 메인보드와 함께 요게 있으실 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케이스를 조립할 때 첫 번째로 가장 하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를 조립을 하셔야 되는데, 케이스를 보시면 제가 약간 들어볼게요. 이렇게 안쪽 한쪽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안 보이나요?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여기 보시면 이쪽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요 구멍 뚫려 있는 부분에 메인보드에, 제 메인보드 들어볼게요. 요 메인보드에 요 부분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인보드의 요 사이즈는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요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에는 공간이 있고 여기는 없고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마다 여기 들어있는 이 위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어버리면 공간이 휑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해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공간이 제대로 다 꽉 펼쳐지게 이렇게 되는 건지 보시고, 이게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뒤집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 맞죠? 이게 이렇게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요 방식으로 요거를, 자, 케이스 안에서 밖에 방향으로, 밖에서 안으로 꼽으시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뚝 밀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걸 밀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요 쇠에 있는 요 끝에 요 보호 은박지가 있더라고요. 보호 은박지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낄게요. 그래서 아까 좀 눌러보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약간 위치가 약간씩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뺐다가 보호 은박지를 빼고 다시 끼는 겁니다. 요 케이스가, 제가 구매하는 케이스는 ATX 규격이고 큰 것도 되고 작은 것도 다 호환이 되는 케이스라서 다 들어가요. 근데 제가 지금 구매한 메인보드는 ATX 규격이라서 그냥 일반 사이즈예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메인보드도 있고 오히려 큰 메인보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요 케이스에, 이게 지금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아래 연결하는 요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해당하는 요거 있죠? 얘랑 얘는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있죠? 요거는 그냥 구멍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요 메인보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거 볼게요. 이런 데에다가 볼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메인보드를 고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여기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을 채워 넣어야 돼요. 보시면 이 메인보드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중간쯤에는 요거 하나 있죠?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아마 여기도 있겠죠? 여기 셋, 그리고 끝부분에 요거 하나, 둘, 셋. 총 9개의 구멍이 필요한데 실제로 여기 튀어나온 구멍은 하나, 둘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개죠? 7개를
구멍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 그냥 빈 공간이 막 있다 그래서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얘 꼽혀 있다고, 얘도 그냥 빈 공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게 꼽아야지라고 하시면, 여기가 만약에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메인보드 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데 이게 공간이, 이런데 그 볼트가 튀어나와서 접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합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합선이 돼서 메인보드가 망가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망가지거나 아니면 오류가 계속 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9개만 딱 만드셔야 돼요. 이게 메인보드 케이스를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케이스와 케이스에 넣는 이 볼트들이 기본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볼트가 정확히 9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유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안에 있는 공간 다 꼽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면은 오류가 납니다. 그러면 오류가 나니까 절대로 정확히 9개만, 원래 있어야 하는 공간에만 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9개. 만약에 이거보다 작은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제가 MATX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는 사실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같은 9개라고 하더라도 위치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 볼트 조립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볼트를 찾았습니다. 볼트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볼트는 요거죠. 십자 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꼽아야 되는 볼트는 한쪽은 이렇게 나사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요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꼽아 볼게요. 총 2개는 이미 들어 있고 7개를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위치를 아니까 그냥 하나하나 해볼게요. 여기다 하나 하셔야 되고요. 이건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손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벤치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타이트하게 하시려면은 벤치가 아무래도 유리하긴 하겠죠. 하나. 네, 이렇게 총 9개가 다 됐습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꼽으시면 돼요. 메인보드를 이렇게, 이게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쭉 내려서 이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죠. 쭉 내려서 이거 웬만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포지션을 잘 맞춰주시고, 그러면 일단 제일 끝부터 고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맨 끝에 있는 요 3개 해볼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세기로 조여야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적당이거든요. 적당히. 그리고 뭐 특히 음식할 때 어머니들 많이 그러시죠. 적당히 넣으면 된다고. 근데 그거를 정말,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요것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당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면은 부러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안 되고요. 이렇게 쭉 돌려봤을 때, 글쎄요. 이렇게 들렸을 때, 이렇게 좀 이 정도? 이렇게 더 이상 안 들어가게. 음료수를 열 때나, 아니면 음료수를 열 때가 낫겠네요. 열 때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보다는 약해야 돼요. 그만큼까지 하시면 너무 센 거고요. 그 힘보단 약하게 한 요쯤 살살살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9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고정 관련해서는 고정이 다 되신 거예요. 이렇게 음료수를 여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 힘으로, 물론 이거는 조이는 거기 때문에 음료수를 딸 때랑은 반대로
돌리셔야 됩니다.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쭉 돌다가 이쯤부터 타이트하거든요. 한 2번 정도 더 하면 될까요? 요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볼트 안 떨어뜨리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자석이 있는 그 드라이버라서 이렇게 딱 붙여갖고 하는데, 만약에 이 드라이버가 없이 그냥 일반 드라이버시라면 핀셋이라거나 그런 걸로 조심스럽게 떨어뜨린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조립하다가 볼트 잘못 떨어뜨려갖고 긁히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가끔씩 이거 메인보드 별 문제 없이 다 한 것 같은데 안 켜져? 막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잘못 조립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걸 조립하다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뭐 크랙 같은 게 생겨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조립하자마자 망가지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고정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점퍼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모든 케이스에는 반드시 파워 스위치랑 리셋 스위치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겠죠. 없으면 키거나 리부팅이 안 되니까요.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네요.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파워 SW. 파워 SW가 파워 스위치의 약자죠. 그리고 PLED는 파워를 켰을 때 불이 들어온다 라는 개념이에요. 요 PLED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인보드에 파워 LED를 찾아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꼽으시면 돼요. 플러스 꼽을 때 마이너스 꼽고 마이너스 꼽을 때 플러스 꼽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파워 스위치 보시면은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가 딱 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시면 이게 파워 스위치거든요. 파워 스위치 두 개 구멍이 있잖아요. 이 두 개 구멍을 이쪽으로 꼽는 건지 아니면 뒤집어서 꼽는 건지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워 스위치 이게 어디 있는지를 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뉴얼을 찾아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메인보드에 적혀 있어요. 그런 관련된 부분은 여기 있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네,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겠네. 제 눈으로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아래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매뉴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보시면 요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위치가 이게 맞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중간에 윗부분이 비어있죠. 그죠? 쭉 있고 윗부분이 비어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중간에 윗부분이 비어있는 데가 어딘가. 그거는 보이죠? 중간에 윗부분이 똑같이 비어있죠. 그러면은 이 위치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유추하시면 돼요. 쉽죠? 굉장히 쉬워요.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거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꼽아야 하는 거는, 저희가 요렇게 요 선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POW, 파워 SW, 파워 스위치, 그거랑 PLED, 파워 LED 두 개죠. 그러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파워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자, 파워 스위치를 먼저 볼까요? PW 플러스, PW 마이너스 이 두 개 있죠. 요거예요. 파워 스위치가 PW가 파워의 약자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지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다가 두 개를 꼽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파워 스위치는. 그리고 파워 LED, 파워 PLED였죠? 여기 있네요. PLED 여기 보이시죠? PLED 플러스, PLED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사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있기는 하지만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쉽네요. 이렇게 보니까 요 네 개에는 왼쪽 위부터 PLED 하나, 둘, 파워 스위치 하나, 둘. 이렇게 꼽으면 되겠네요. 자, 원래대로, 아무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아는 거는 그대로 꼽아주는 게 좋겠죠? 첫 번째 플러스, 두 번째 마이너스. 그대로 해봅시다. 자, 이거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좀 올려볼게요. 이 점퍼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막상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담이 좀 되실 수 있죠. 저도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자, 첫 번째는 PLED 플러스였죠. 또 찾아봅시다. PLED 플러스 요거죠? 요거 꼽아볼게요. 첫 번째 왼쪽 위에 첫 번째. 꼽았습니다. 두 번째 PLED 마이너스 꼽을게요. 꼽았어요. 그 다음 두 개는 파워 SW, 파워 스위치 두 개 꼽을게요. 꼽았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최소한 파워는 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LED가 여러 가지 색깔로 왔다 갔다 거리게 되어 있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HD LED 두 개짜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개짜리로 되어 있어요. 요 네 개짜리는 LED가 이제 색깔이 왔다 갔다 거리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 거는 좀 특별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서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이거는 케이스 설명서예요. 글씨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어서, 자, 네, 12V가 들어가고 그린, 레드, 블루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 있는 곳이 볼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4개짜리 12V 4개짜리가 들어가는 거에 보시면 요즘의 메인보드들은 이런 케이스들을 잘 호환시키기 위해서 따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영상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게 지금 12V, 잘 보시면 12V GRBW 이렇게 써 있어요. 볼까요? 가까이 볼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하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요. 12V GRBW로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V GRB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W는 공간을 남겨놓고 12V가 되어 있는 데가 화살표 있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내려야 되나? 어이구, 초점이 잘 안 맞네요. 네, 화살표 이렇게 보이는 데를 중심으로 요대로 꼽으면 되는 거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W는 지원을 안 하니까 빼놓고 12V GRB까지만 꼽는 거죠. 꼽아볼게요. 꼽았습니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모든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버튼들 연결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끝났어요. 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끝났는데 추가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직접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케이스들 대부분은 앞부분에 USB 같은 걸 지원을 하잖아요. USB나 아니면 오디오, 앞에서 오디오 잭을 꼽을 수 있고 앞에서 USB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원을 하려면 당연히 그거 관련된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겠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USB 연결하는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요거를 메인보드 연결을 안 하시면 이게 앞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USB 꼽는 부분 있잖아요. 앞에 요 USB 꼽는 부분에 USB를 꼽아도 인식을 당연히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케이스는 USB 3.0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별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 케이블 보시고 여기 이쯤에 USB 3.0이 어디인지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적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점퍼 꼽았던데 바로 옆에
보이시죠? USB 3.0. 이 두 개가 USB 3.0이네요. 쉽죠?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꼽으셔도 되고 여기다 꼽으셔도 되고 여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 USB 3.0 한 개를 꼽으시면 요 하나에 두 개 다 인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꼽으시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꼽냐? 이 모든 CPU 메인보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거꾸로 꼽았을 때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USB 3.0 케이블을 보시면 잠시만요. 이거 좀 키워볼게요. 됐죠? 3.0 케이블 보시면 여기 부분 이 기준 지금 제 동영상 기준으로는 요 아랫부분이 튀어나왔죠. 그러면은 3.0 꼽아야 되는 부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얘 기준으로는 위에가 튀어나왔죠. 위에가 공간이 있죠. 가운데 이렇게. 그러면은 얘 그대로 꼽으면 안 되고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꼽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같겠죠. 그렇게 해서 꼽으시면 돼요. 뭐 왼쪽에다 꼽아요, 오른쪽에다 꼽아요, 뭐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꼽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가 여유분으로 더 주는 거라서 제가 오른쪽에다 꼽아 볼게요. 아, 왼쪽이 낫겠네요. 왼쪽에다 꼽아 볼게요. 소리 들으셨죠? 통 소리 나면 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 USB도 이제 쓸 수 있어요. 아까 파워는 제가 제일 처음에 요거 있죠? 요거 파워는 이제 꼽아서 됐고, 뭐죠? 이게 뭐죠? 이거 바로 LED. LED 나오는 것도 여기 꼽아서 됐고, 기본적인 점퍼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 케이스에 이렇게 막 선이 또 안 꼽힌 게 있는지 한번 다 빼서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볼게요. 보니까 뭐 하나가 안 꼽혔네요. 이게 뭘까? HDD LED. 요거는 하드 LED네요. HDD LED. 하드 LED 한번 볼까요? 아까 요 설명해 보시면 보이시죠? 아이고 여기네요. HD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서 제일 하단에 왼쪽 두 개 꼽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얘는 되어 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요 기준으로는 오른쪽이 플러스죠. 그러면 얘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얘 기준으로 보면 얘는 왼쪽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서 꼽아야겠네요. 이렇게. 그죠? 꼽아볼게요. 네, 얘도 꼽았어요. 혹시 선이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찾다 보니까 계속 선이 계속 나오네요. 또 찾았어요. 선이 자, 짠. 네, 다음은 리셋 스위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셋 스위치가 있죠. 요거는 아까 하드 바로 왼쪽에 있었거든요. 요거 그대로 꼽을게요. 네, 리셋도 꼽았어요. 어디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쭉 선이 있냐? 없네요. 이제 완전히 다 끝났어요. 아니요, 뭔가 또 있네요. 아, 있을 수밖에 없죠. 오디오 관련해서는 안 꼽았죠. 자, 사실 이 오디오 관련된 칩은 안 꼽으셔도 뒤에서 뒷부분에서 오디오를 연결하시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앞에 이어잭을 꼽을 때 그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오디오 칩입니다. 보시면 HD 오디오가 요즘에는 대부분 HD 오디오예요. 근데 HD 오디오가 아니고 그냥 일반 AC97이어도 모양만 약간 다를 뿐이지 방식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HD 오디오라고 써 있으니까 요 메인보드에 HD 오디오라고 써 있는 부분을 찾아서 꼽아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볼까요? 지금 선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쭉 보시면, 네, 쭉 보시면 여기에 오디오라고 혹시 보이는 거 왼쪽이요? 맨 왼쪽 오디오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오디오 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얘를 보시면 요렇게 지금 요 기준으로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아래가 구멍이 막혀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얘 꼽는 데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꼽는 데를 보시면 꼽는 데 기준으로는 이게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꽂는 데 기준으로는 왼쪽에서 두 번째 아래가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서 꼽아주면 되겠죠. 막혀 있는데 똑같이 막혀 있는 대로 꼽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뒤집어 갖고 꼽으면 되겠죠. 꼽아볼게요. 꼽았습니다. 이게 일단 자신이 없을 때에는 좀 자신이 없다기보다 좀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럴 때에는 살짝 꼽아보시고 스무스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충분히 보시고 어디 구멍이 있고 어디 구멍이 없는지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꼽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사실 하나 케이블이 더 있는데 요거는 팬에 들어가는 파워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메인보드에 꼽는 게 아니라 파워에다가 꼽을 거예요. 파워는 제가 요 다음 포스팅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제가 처음에 이거를 도전했을 때 어느 부분이 어려웠는지, 특히 저는 점퍼 부분, 지금 연결하는 요 케이블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메인보드에 다 적혀 있다. 첫 번째는 다 적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꼽을 때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막혀 있지 않고 어디가 튀어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어느 위치로 꼽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꼽을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힘을 주지 않는 이상 뭐 잘못 꼽아서 문제될 일은 거의 없다. 뭐 요렇게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설명서 쭉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면은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보시면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보면 뭐 이거야 뭐 그렇다 치고 막 여기부터 두렵죠? 그리고 쭉 보다 보면 뭐 막 어디 분명히 뭐 영어, 이거 심지어 한국어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쯤부터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죠. 뭘 꼽고 뭐 GND 그라운드 뭐 듣도 보도 못한 몇 볼트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위치에다가 꼽아야 되는데 그냥 꼽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안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이 마중에 파워키고 아까 뭐 LED 나오고 막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순서를 확인할 때 한번 보시면 보셨지, 그 외의 것들은 굳이 그렇게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천천히 마음 편하게 하시면, 제 동영상 일단 한번 쭉 보시고요. 마음 편하게 하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